자, 칠판에 와서 이제 그 어떤 분이 태민님인가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만 4년간 채팅 금지 이제 그런 거 그만 얘기하라.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할게요. 다 아시죠, 여러분? 뒷담화 까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안다라고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번 칠판 잘 닦아냈네. 제가 항상 닦습니다. 제가 항상 닦아요. 자, 현대자동차 현재 현대자동차가 가장 우려하는 게 공론화되는 걸 현대자동차는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과거처럼 100만 안티가 돼서 현대자동차 불매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나 품질에 관한 내용이나 결함이 공론화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현재 적극적으로 기사를 막고 있죠. 많이 막았어요. 최근에 어제 제가 방송 살짝 실수한 XM3가 시동 꺼짐이 있어요. 자, 어제 제가 방송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XM3 어제 저는 이거 불났다고 했죠. 제가 이거 빠른 사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르노 삼성에서 고소당할 뻔. 오늘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고압 인젝션이죠. 고압 펌프. 고압 펌프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배터리가 시동 온오프 기능이 들어가 있는 IG 배터리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일반 배터리를 넣어서 배터리의 전압이 블랙박스의 상시 사용과 함께 전압이 낮아지면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원인을 파악을 했대요. 대단한 거죠. 시동이 꺼지는데 르노 삼성은 벌써 이유를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발빠른 움직임 뭐냐? 전체 출고 차량의 4%의 문제가 발생됐다. 데이터까지 나왔어요. 이게 다른 기업의 정석이에요. 왜 시동이 꺼지냐? 고압 펌프 또는 배터리 전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출고된 차에 4%의 문제가 발생됐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근데 이게 몇 대나 됐다고 얘는 벌써 뉴스에 나왔어요. 현대자동차 불나고 뭐 이런 것들 뉴스 안 나오죠?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냐? 요번에 뭐 르노 삼성에 뭐 캡처인가 무슨 차 나왔죠? 근데 거기에 동호회에서 어떤 분이 두 분이 따로따로 연락이 왔어요. 모트라인 회사라는 데서 자기네 사이트에 와서 차를 협찬해달라, 그러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글을 써놨대요. 그걸 나한테 캡처해서 줬더라고요. 아니, 순수하게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을 줄 테니까 협찬을 해달라고 모트라인에서 와서 글을 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노 사장님한테 협찬하지라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협찬을 이렇게도 땡기는구나. 선물을 미끼로 주고 협찬을 땡기는구나. 노 사장은 선물 없죠. 얄짤 없이 세차 해주는 거 외에는 저는 선물을 잘 안 줍니다. 아니면 뭐 우리 회사에 남는 뭐 제가 쓰던 칫솔 기사가 나가는 걸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막아요. 그리고 내용 파악을 안 해주죠. 도대체 왜 불이 나는지, 왜 엔진이 떨리는지, 왜 그런 문제, 왜 엔진 오일이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가면 주재원의 대답을 기다려라. 아니, 소비자가 주재원의 대답을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근데 현대자동차는 가장 큰 고민이래요.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품질 문제가 공론화되거나 결함이 공론화되는 걸 싫어해요. 그건 뭐야?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죠.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국토부에 공식적인 리콜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비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요. 최근에 2.5 스마트 스트림이 장착된 K7과 그랜저 오너들한테 비공식적으로 문서가 다 발급이 됐습니다. 점검 받으러 오라고. 왜? 그런 거는 공론화해서 공식적인 리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는 그걸 안 해요. 최근에 현대의 우호적인 영상을 항상 제작했던 여러 유튜버들은 아직까지는 뭐 저는 기대도 안 하고요. 그들은 뻔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유튜버들 다 제거하고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뭐 인싸K 엄청 떴죠. 인싸K 뭐 지금 영웅 됐어요. 그다음에 뭐 기사를 제공하는 오토 포르노 세계일보에서도 그렇고 몇몇 언론을 다루는 곳에서 현대자동차의 결함을 다뤘습니다. 대단한 거죠. 현대자동차로부터 대광고주의 이런
스폰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론사들이 현대자동차의 결함을 심층 깊게 다뤘어요.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에서. 현대자동차 지금 난리 났죠. 기사들이 다루니까. 거기다 인사케이는 얘는 그냥 요단강 건넜어요.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인사케이하고 저는 간헐적 손절 상태입니다. 저 인사케이 몰라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인사케이와 박병일 명장님하고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서 결함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된 차들을 사람들이 저희 노보스에 가져오면 인사케이가 내가 찍어준 영상을 주면 인사케이는 그거를 방송을 하고요. 저는 온 차량들의 결함을 우리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대에서 나 몰라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를 다 남겨놓고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건 여기서도 점검을 해서 원인을 찾지만 못 찾으면 박병일 명장님한테도 가서 명장님네 공업사가 국산차는 더럽게 잘 보죠. 아주 끝장납니다. 여기는. 갖고 가서 우리가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거죠. 현대자동차의 결함, 품질 문제가 뭐가 있길래 왜 얘네들은 이런 거를 공론화를 막으려고 하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하는데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사케이랑 저는 안 친하다는 거. 공업사의 사장님들이 G80이나 GV80을 차를 떠가지고 엔진오일 누유나 엔진의 떨림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자, 현재 유명하지 않은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뭐 1000회, 뭐 많아야 5000회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론화를 되거나 내가 링크를 걸어버리거나 이런 영상이 인사케이를 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반 소비자의 시선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기사는 안 나. 뭔가 갸우뚱갸우뚱인데 근데 공업사에서 막 차를 들어갖고 막 문제점들을 다 해. 사람들은 신뢰가 가죠. 눈에 보이잖아요. 차주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공업사의 사장님이 차의 결함을 뜯어서 설명을 해줘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어떡할까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가장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막어, 덮어, 죽여. 우리를 까는 노사장 죽여. 저 새끼 죽여. 저 새끼 이미지 죽여. 노사장 이미지 아주 개떡됐죠? 자기들에게 옳은 소리나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은 다 덮거나 죽여버리죠.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죽인다는 표현은 격한 우스갯소리고 실제로 와서 담그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를 죽인다는 거죠. 누가? 인터넷 대응팀이나 뭐 여러 부서가 이렇게 누가 뭐 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여기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보배드림이 됐던 뽐뿌가 됐던 이런 자동차 커뮤니티 보면 댓글들이 아주 가관이에요. 나는 그런 사이트들의 댓글들을 보면서 대댓글이나 게시글을 보면서 수고했다. 가. 그런 대댓글이나 게시글을 보면서 과연 일반인들이 저렇게 다 모두 다 현대편일까?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일반 사람들이 저렇게 열렬하게 현대편이 됐을까? 나는 그게 의문이 드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 대응팀에서 그렇게 댓글의 많은 부분에 알바가 들어가지 않았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안 그러고서야 게시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 현대편이야. 현대가 잘하고 있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죠. 품질 문제나 결함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현대를 지적하거나 나쁘게 하는 글들이 별로 없고 뉴스에도 안 나오고 기사도 잘 안 나오고. 아니 그냥 XM3 팔아봤자 얼마나 팔았다고. 그 시동 꺼지면 그냥 냅다 그냥 뉴스에 나오고. 자, 그래서 노사장은 열받는 거죠. 가뜩이나 내 이미지를 까기 위해서 어떤 사기꾼 새끼를 도와주는 업체도 있어요. 이 사기꾼은 누군지 모르겠고 이 사기꾼을 도와주는 업체도 누구인지 저는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랜저 2.5 스마트 스트림의 오일 감소 문제, 엔진 떨림 문제, 대시보드의 함몰 문제, GV80의 엔진 떨림 문제, 엔진 오일 감소 문제, 시동 꺼짐 문제, G80의 오일 감소와 화재에 연관된 부분에 뭔가 미심적인 부분들 이제부터 제가 다 파고 들어가겠다고요. 보자 하니까 사람을 보자기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도와줘야죠. 현대자동차가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품질과 결함과 이미지를 위해서 언제까지 공론화를 막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언론을 장악해서 옛날처럼 다 덮을 수 있는지, 지금처럼 유튜브가 이렇게 활발하게 돼 있는데 어디까지 당신들이 이 사건을 다 덮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 주제 K5가 DN8 소나타보다 좋은 이유가 뭐냐? 세팅, 디자인,
이것 때문에 K5가 잘 팔려요. K5는 젊은 체형과 디자인에 맞는 달리기 세팅을 해놨어요. 소나타는 DM8은요 고급진 항속에 관련된 드라이빙 세팅 값이 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착각한 게 있죠. 소나타는 소나타예요. 소나타는 그랜저가 아니라는 거죠. 소나타는 아반떼가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그랜저가 많이 팔려요. 자, 그랜저는 고급지고 부드러우니까 사죠. 아반떼 스포츠는 왜 사요? 재밌으니까 사요. 얘네가 갖고 있는데 얘가 정체성이 없는 거야.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래서 안 팔리는 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K5보다 현대차가 더 고급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라이빙 세팅 값을 항속에서 고급진 느낌이 나게 한 거죠. 근데 소나타를 타는 고객들은 이게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럴 거면 돈 더 주고 그랜저 사죠. 거기다가 디자인 압승이죠. K5가 디자인 압승이에요. 실내 디자인도 이번에 K5는 되게 잘 뽑았어요. 단 앞부분의 디자인을 아주 멋있게 하기 위해서 앞 본네트가 차가 본네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붕 라인이 있고 그러면 보통 차들은요 본네트가 이렇게 가가지고 끝에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차들 본네트 열고 닫으면 다 본네트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을 거예요. 근데 K5는 디자인을 멋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자로 끝나요. 본네트가 그러니까 그냥 일자 판때기가 이렇게 탁 닫히는 거예요. 보통 차들은 본네트 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일자 끝에 여기 틈으로 바람이 들어가요. 근데 이 앞에 그릴을 통해서도 바람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많은 바람이 들어가서 이게 배출되는 공간이 적고 이쪽으로 나가는 공간을 엔진룸에서의 소음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가 플라스틱 같은 걸로 쫙 대시보드 앞단이 막혀 있어요. 요 안으로 들어온 엄청난 바람들이 와류를 치죠.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온 바람이 나가는 공간이 적어요. 근데 여기가 일자니까 여기를 요렇게 다른 회사들처럼 구부려 놓으면 바람이 요로 안 들어오는데 여기가 일자로 끝나니까 여기를 바람이 테두리를 타고 와서 여기가 막히니까 여기서 돌아요. 그래서 본네트가 우구르구르구르 떨어요. 빨리 달릴 때. 근데 이게 항속을 제대로 잘 공기를 뚫고 나가면 처음부터 바람이 들어올 때 여기를 막 타는 바람이 없을 때는 170으로 제가 어제도 달려봤는데 안 떨어요. 근데 갑자기 앞쪽에서 맞바람이 치거나 내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갑자기 에어로다이나믹이 변경이 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유속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때부터 본네트가 떱니다. 우르르 떨어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이 안에서의 와류가 되게 심해지면서 차 앞부분을 들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홀라당 뒤집어지진 않고 운전을 하면 앞이 싹 들리는 느낌이 나요. 그렇다고 뭐 진짜로 차가 들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와류가 세게 나기 때문에 뭔가 앞바퀴의 그립이 살짝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 빼고는 K5는 차 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리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 앞부분에 처리를 다시 해라. 아니면 뒤쪽으로 공기가 나가는 관을 털어줘라. 요게 K5의 최고 단점이에요. 이외에는 K5는 정말 잘 나와요. 소나타 오빠! 이런 거 알아? 오빠! 알아 몰라? 우리 소나타 오빠 이런 거 모를 건데 알아듣나? 에어로다이나믹이 뭔지는 알고? 에어로다이나믹 어려운 말이야. 공기저항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 소나타 오빠는 모르고 사람들은 다 아는 요거 때문에. 그래서 K5는 디자인이 압승이고요. 이 디자인에 맞는 주행 세팅 값을 갖고 있어요. 제가 리뷰에서 아마 막바지쯤에서 얘기할 텐데 제가 과거에 2년 전에 리뷰했던 K3 GT에 들어가는 파송송 종발식 튜닝 댐퍼 있어요. 엄청 내가 칭찬했거든요. 그 댐퍼가 K5의 페이스리프트든 뭐든 K5의 고성능 버전에 이 댐퍼가 들어가잖아요. 뒤집니다. 꼭 사야 되는 차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연료통 바로 앞쪽에 보강대 하나 50cm짜리 보강대 하나 들어가면 K5는 이제 천하무적됩니다. 제가 그거를 리뷰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아자동차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거 꼭 해주세요. 그리고 코리안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처음으로 현대와 기아가 M&A로 같이 장사를 하는 일에 기아의 중형차가 현대의 중형차보다 많이 팔리는 건 처음입니다.
현재 K5는 월에 약 7,500대 정도가 팔리고요. 소나타는 4,400에서 4,600대가 팔립니다. 압승이죠? 2배 가까이 팔리죠? 압승이에요. 노사장이 늘 말하잖아요. 노사장이 차 좋다고 하는 거 다 그냥 참고만 해라. 진짜는 어디서 판가름 난다? 시장에서 판가름 난다. 좋은 차는 소비자가 많이 사게 돼 있어요. 많이 사잖아요. K5 많이 사잖아요. K5가 그러니까 좋은 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K5를 사야죠. 중형차를 살 거면 K5를 사면 되는 거예요. 노사장이 이제 이 영상에 던지는 메시지를 기아자동차가 잘 받아서 K3 GT에 들어갔던 파송송 댐퍼와 스프링을 여기다 넣고 뒷부분에 연료 탱크 앞쪽에 50cm짜리 보강제, 왜냐면 뒤에가 살랑살랑 약간 베베 꼬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봤더니 거기에 보강제가 없어. 원래 보강대가 있어야 되거든. 돈을 아끼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뭐 크게 영향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 부분에 보강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뒷부분의 강성이 완성되거든요. 그랬을 때 K5는 막강한 전투력을 갖게 될 겁니다. 기아자동차 화이팅!